나는 솔로 13기 광수와 순자의 데이트는 어땠나요? 순자와 광수의 데이트는 낮과 밤의 만남, 음과 양의 조화, 커피와 코코아의 대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만큼 순조롭고 핑퐁이 잘 되는 분위기였어요. 이걸 극한 직업 영화 대사로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아니, 왜 자꾸 대화가 잘 통하는 건데? 대화가 너무 잘 통하다 보니 다행히도 13기 광수에게서 12기 광수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영화 여인의 향기를 보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스텝이 엉키면 바로 그게 탱고예요. 이 둘은 데이트 내내 제대로 스텝이 엉킨 것 같아요. 영화 대사대로 표현한다면 데이트하다 말이 엉키면 그게 바로 썸이에요. 이렇게 되겠네요. 12기 광수가 13기 광수의 마인드를 가졌다면 좋았을 텐데 13기 광수 데이트를 보면서 12기 광수가 만약 옥순을 만날 때 13기 광수의 마인드로 만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솔직히 12기 광수의 모습은 옥순과 서로를 알아가고 썸을 타기도 전에 자신 혼자 급발진하고 모든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상대 옥순은 광수를 알아가려 하는 과정이었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기 광수는 과정 없이 나는 너만 좋아해. 일편단심 민들레야 라는 모습만 보여줬어요. 이걸 정리하면 광수는 초반부터 자신의 패를 다 보여준 겁니다. 진심이라는 무기로 불도저같이 밀어붙이기만 한 거예요. 옥수는 썸도 아닌 사이에서 광수의 그런 과도한 표현과 행동은 부담으로 다가온 겁니다. 광수가 방송 내내 옥순에게 한 행동은 옥순에게 잘하기, 옥순에게 물어보기, 옥순에게 확인하기였던 것 같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이성에게 이런 행동은 상대에게 이 친구 부담 가는 친구구나 라는 인식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거의 대부분 위에 언급된 행동을 한 사람들은 이 사람과 연락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친구 마음을 확인해야겠어 하며 자꾸 불안해하고 신경 쓰게 됩니다. 사소한 말로도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 본인이 본인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여자들은 저런 행동을 보고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신 없는 남자라는 걸요. 하지만 13기 광수는 어땠나요? 여유가 있었어요. 서로를 알아가는 대화를 할 줄 알았어요. 특히 데이트 가면서 코트를 벗어줄 때도 자연스러웠어요. 순자가 괜찮다고 하니까 자신은 옷을 2개나 입었다는 말로 순자가 전혀 미안해할 필요 없이 그냥 코트를 입게 만들었어요. 남녀 사이에서 누군가의 호의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첫 만남이나 첫 대화에서 그래요. 아직 상대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너무 과한 친절은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실이 될 수도 있답니다. 적당히 배려를 해주되 지나친 배려는 지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수는 이런 부분을 좋은 구실로 상대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거죠. 나는 솔로 13기 순자와 광수 그들은 왜 즐겁게 소통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순자와 광수의 데이트를 보면 핑퐁이 잘 됐어요. 핑퐁의 시작은 공감이었고요. 전공이나 직업적인 면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 그런지 몰라도 공감대가 잘 형성되었어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건 통했다는 겁니다. 공감이 좋은 건 서로에게 무언가를 이해시키기 위해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말하는 대로 서로의 마음을 아니 얼마나 편해요? 나브라틸로바 말 중에 이런 명언이 있어요. 시도하지 않은 것 자체가 실패다. 어떠세요? 이 말 공감 가시나요? 저는 공감합니다. 공감의 힘은 이런 겁니다. 상대에게 설명할 필요 없이 바로 통한다는 거예요. 고개를 저절로 끄덕이게 하지 않나요? 두 번째, 광수를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모태솔로나 착한 남자들 행동을 보면 그들의 패를 읽을 수 있어요. 착한 남자는 상대가 마음에 들면 썸 타기 전부터 자신의 마음을 쉽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자가 말하는 건 다 들어줄 기세예요.
S맨이 된다는 겁니다. 여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남자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매력 있는 남자라도 여자가 그 수를 다 읽고 있다면 남자의 매력적인 가치는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이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든 여자든 이미 마음이 파악된 이성에게는 더 이상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관심을 주지 않다가 상대가 멀어질 것 같으면 어장관리로 다시 끌어오는 거죠. 반면 썸의 고수는 관심 있는 척하지만 아직 내 마음을 다 주지 않았다 라는 식으로 상대를 헷갈리게 합니다. 이들은 형식적인 것 같으면서도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수는 저 수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비슷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형식적이지 않고 지루한 대화를 피했죠. 솔직히 광수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여자랑 대화하는 게 2년 전까지는 무서웠다니까요. 지금은 선수지 선수. 이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자신은 과거 때 착한 남자였고 지질한 사람이었다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후반에 가서는 선수지 선수라는 말로 유머 있게 승화시킨 겁니다. 세 번째, 광수가 데이트에서 자유분방하게 수컷의 매력을 보여줬다면 순자는 그 매력을 돋보이게 해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동시에 순자 자신의 매력도 레벨업 하면서요. 순자가 사교성이 좋은 건지 사회 지능이 높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교성과 사회 지능이 둘 다 괜찮은 레벨이지 않나 싶습니다. 적은 나이가 아니다 보니 경험, 배움, 사고력이 쌓여 있을 테니까요. 그녀의 데이트를 보면 상대의 말을 잘 받아줘요. 대화 속도 조절도 잘하고 어떻게 해야 이야기가 끊기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아는지 아님 본능적인 건지 또는 상황 분위기에 취한 건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여하튼 광수가 잘한 부분도 있지만 순자가 그걸 잘 받아주지 않았다면 광수가 기세등등하게 플로팅을 날리지 못했을 거예요. 사회적 지능이 높으면 대화뿐만 아니라 연애, 사회적 성공, 여유, 정서적 안정이 따라와요. 이들은 매력을 발산하고 호감을 얻어내는 방법을 안다는 겁니다. 순자의 매력을 첫 데이트에서 다 확인할 수 없지만 그녀의 데이트 태도를 보면 다른 이성에게서도 충분히 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광수와 순자의 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